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 비트코인 기준 최고 72,000달러까지 상승을 하였지만 현재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하여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격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이 유의미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좀 돈 많은 귀족 같은 느낌으로 댕댕이 머리 한번 씌워봤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5월이 끝나기 전에 중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를 다시금 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8% 하락,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2% 상승했습니다. 69,800달러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2.34% 상승, 이제 일주일 전 대비해서 무려 28% 상승했습니다. 3,740달러대. BNB의 경우는 0.96% 하락했고 솔라나도 1.36% 하락, XRP 같은 경우는 0.76% 하락한 0.535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만 할 것 같더니 어제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5월 승인이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참 많았었죠.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 5곳이 수정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희망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5개 업체, 이제 피델리티,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아크21 씌워지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5월 23일 이제 SEC는 바네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쉬운 결정은 유보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이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그 이유라는 게 비트코인과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이의 경우는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75%로 대폭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역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상향 조정을 하였죠. 비트코인 관련하여서도 추세 전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개미 투자자들은 지난 1억 돌파 이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과 대조적으로 부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미국 주식은 연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물가가 안 잡히는 게 문제일 뿐 버는 사람은 계속해서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을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불장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잘 투자를 해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 뒤에 기관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팩트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코리니 분들은 손가락이 현재 근질근질 할 겁니다. 당장 바네크가 출시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티커의 경우는 DTCC에서 ETHV로 정해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 블랙록의 현물 ETF 티커가 DTCC의 IBIT로 정해졌었습니다. 이를 SEC의 사실상 승인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사실상 자본시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승인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폭등세를 보여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큰 변동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새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심리적으로 견디기 매우 어려워하게 되죠. 그에 따른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타이밍을 보지 말고 매수,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1년 뒤, 2년 뒤의 비트코인 가격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즉 투자 철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당장 내일 모레 발표가 될 바네크사의 ETF 결정에 따라 신청된 모든 ETF가 일시
일시 승인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9만 달러까지 더 이상의 큰 조정은 없다라는 견해와 이더리움 ETF 승인 시 올해 8천 달러, 내년 1만 4천 달러까지 승인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조정 끝났나? 이 9만 달러까지 큰 조정 없다. 전고점 돌파 전 하락장이 있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복수의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한 조정을 받았고 이제 거시적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더 이상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로만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73,738달러에서 58,000달러 부근까지 약 21% 하락한 것은 향후 가격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정이었다라며 비트코인의 펀더멘털과 기술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이제부터가 진정한 상승 랠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9에서 10만 달러가 되어야 그제서야 또 다른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관련하여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차트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시 올해 말 8,000달러, 내년 1만 4,000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한 가운데 이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 경우 이더리움 가격의 전망치를 8,000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오프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수석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가 이번 주에 드러날 것이고 현재 승인 확률을 80에서 90%로 보고 있다. 이제 ETF 승인으로 인해서 최대 915만 개의 토큰 수요가 발생하며 이는 승인 첫 해 기준 최대 4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은 올해 말 15만 달러, 이더리움은 8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025년 말에는 1만 4천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이 감소세를 또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 감소는 투자자들이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두고 긴장하고 있음을 반영하게 되는데, 즉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여 스테이킹을 해제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는 ETF의 승인 가능성이 75%이지만 이 승인의 가능성과 거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의 최종 승인 날짜는 미국 시간 5월 23일로 한국 시간으로 5월 24일 오전 8시 30분이 되게 됩니다. 이게 최종 승인 날짜이지 이전에도 결과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XRP 관련 소식 나오게 되었습니다. XRP의 가격적인 측면 포물선형 차트를 상승을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큰 변화 맞이할 리플, 비트보이, 크립토, XRP 포물선형 상승 예측하고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비트보이 크립토 운영자 벤 암스트롱이 리플과 미 SE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XRP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벤 암스트롱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대 SEC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암스트롱은 이번 소송이 리플에 주목할 만한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며 강세장 초기 단계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시사하는 XRP의 포물선형 상승을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SEC와의 합의가 더 큰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가 다크 디펜더의 경우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사용해 상승장에서 XRP가 18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XRP는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큰 가격 상승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중요한 파트너십과 이 실제 사용 사례 유즈 케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리플은 이미 수많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고 이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에서 XRP를 활용하고 있죠. 이러한 파트너십은 XRP의 실질적 사용성과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2017년부터 리플과 협력을 하면서 이 영국과 미국 간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결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또한 일본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SBI 홀딩스는 리플과 제휴를 해서 일본과 필리핀 간의 크로스보더 결제 속도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방코 산텐타르의 경우 협력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은행은 리플의 기술을 사용해서 국제 금융 거래를 개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XRP를 사용하는 주저했지만 지금은 리플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차타드와의 협력을 통해 XRP를 사용한 무역, 금융형을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XRP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SEC와의 소송으로 답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리플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제 사용 사례가 XRP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SEC와의 소송도 이 시간의 문제이지 SEC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의 기술은 이미 많은 금융기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이 XRP를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의 입지를 강화할 겁니다.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XRP를 광범위하게 채택을 하고 있죠. 또한 XRP는 실제 사용 사례가 풍부하여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XRP의 내재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SEC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텐데요. 현재 XRP 기준으로 답답한 시간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결국 리플사의 승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번 불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하네요. 네, 7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익스트리미 그리드, 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하여서 여러 차례 큰 변동성을 겪어왔습니다. 초기에는 불확실성과 회의론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의 급등과 급락,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급격한 상승 등 많은 사이클을 거쳤지만 비트코인은 꾸준히 성장하며 디지털 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경우는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를 봐라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이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보진 않지만 비트코인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와 이 장기적인 잠재력을 바라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존 템플턴은 가장 큰 이익은 가장 큰 인내심에서 나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시각으로 비트코인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바라보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잠재력은 분명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이 금융 시스템의 변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강자들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들 역시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엄청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매영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후 개수를 홀딩해야 하는 시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